먼저 우리 이철남 교수님 발표 제가 중간에 잠깐 빠졌습니다만 내용은 제가 책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리를 잘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이 교수님께 정리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를 대표를 해주셨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먼저 제가 이제 토론을 하기 전에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네이터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지금 기억으로 2004년도 정도에 우리 육법부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몬산토에서 더 이상 그걸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는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이제 논란을 했었습니다. 논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금 다음 세대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종자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자한테 독점적인 특혜를 굉장히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농민을 보호하는 측면 또는 육종화를 보호하긴 하지만은 또 반대편에는 농민에 대한 사용권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육법에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좀 약간의 좀 불만적인 그런 쪽에 이제 의견이 제시가 됐고 문서 한번 논의하고는 말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처종의 문제인데요. 자가처종 문제는 사실은 우리 종자산업법이나 육법부 협약에서 보면은 이제 팜 세이브드 시드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CBD나 이런 쪽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농부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농부권. 근데 농부권에 대해서 그럼 우리 종자산업법에서 어떠한 조항을 둘 것이냐 해서 사실은 이제 자가처종이라는 법률 규정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자가처종은 그러니까 이제 농민에 대한 권리를 일부 보호해주겠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인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이 이제 자가처종의 규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포괄적인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자산업법을 제정할 때는 농민이 자가채용을 할 경우에는 최초에 구입한 양에 한해서 자가채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규정을 뒀다가 이후에 이제 그걸 개정을 했었어요. 개정을 하면서 이제 그 자가채용을 허용할 수 있는 작물을 별도로 고시하도록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그렇게 상위법을 개정을 했었는데 상위법을 개정하고 이제 그 고시를 이후에 해야 되는데 고시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아직 자가청에 관련해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금 그게 다행히도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가고 있는데 만약 그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상당한 정부로도 이게 지금 고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에 대한 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상당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고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어떤 작물을 자가채용을 제한할 것인가라는 논란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못 찾았죠. 합의를 이제 못 하고 그냥 그게 다시 유야무야에 넘어오다가 다시 이제 근본에 지금 식물신품종과 종자산업법을 지금 분리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제정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 하위 규정을 개정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하위 규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위 규정이 개정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고시도 같이 이제 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품종보호법이 새로 이제 제정이 되면서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한 본격적인 토론 내용은 사실은 그러면 식물신품종 보호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국내에 과연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좀 제가 정리를 간단히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제가 전체 우리 품종 보호제도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하면 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도입한 지 사실은 1998년도부터 도입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지금 이제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영향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좀 정리를 간단히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조금 브로드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그 뭐 중요성이라는 것은 뭐 우리 이 특허와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다 이제 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특허와 좀 달리 이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또한 육종가들의 권리를 일부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제한하는 것이 농민의 그 자가치정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육종가들이 또 다른 품종을 이미 등록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그 품종을 가져다가 다시 자기가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데 육종 재료를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브리더스 이젬션이라는 그 이제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익 공유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종가들이 자기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그 일부를 또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시켜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BS에서 얘기하는 이익 공유, 그다음에 아까 이익 공유나 이런 쪽에 이런 용어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한다. 그래서 국제적인 협약들 간에 서로 이렇게 상호 관계에서 있어서 공생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BD 쪽에서 얘기하는 이익 공유와 유포프에서 얘기하는 이 육종과의 예외, 육종과 권리 예외, 이것이 서로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가치정의 문제, 농부권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자가치정이라는 제도를 종자산업법에 도입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맞춰주는. 그래서 그 ITBGRF에서 주장하는 그 아까 이제 농부권 문제, 농부권에 대한 우리 유포프 차원에서의 서로 이제 공생관계로 한다 그러면 바로 이제 자가치정이라는 이제 조항이 바로 농부권에 대한 그 종자산업법에서의 그 상호 공생관계를 갖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것은 이제 품종보호제를 도입할 때는 유포프의 90일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1961년도에 이제 협약이 제정이 됐고 이후에 72년도, 78년도 그리고 9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90일 협약 가장 최근 협약에 따라서 도입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90일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가 육종의 권리가 가장 강화된 그런 조약입니다. 기존의 것은 권리를 강화시키는 일부도 있지만은 이제 유포프의 가입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가이적인 협약을 개정했던 것이 목적이었는데 90일 협약에서는 권리를 강화하는 쪽에서 협약을 개정을 한 그런 조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협약에 따라서 도입을 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이후에 도입한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품종보 출원 품종입니다. 한 15년 뭐 남짓 아직 못 됐지만은 한 5,823품종이 출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내 육종가들이 한 4,388품종, 한 7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외국 육종가의 것이 한 1,435품종, 한 25% 정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국내 품종이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2002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국내 출원이 조금 시작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2006, 2002년도에까지 2000년도는 외국 품종이 굉장히 높은 피크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외국의 품종이 굉장히 많이 국내에 들어왔었죠. 그 들어온 대부분의 이제 품종들이 화해 위주입니다. 화해가 이제 굉장히 그 쉽게 품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화해 라이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품종이 굉장히 많이 육성이 되는 그런 추세이고 또 그런데 그게 이제 외국의 품종들이 굉장히 국내에 많이 출원이 됐고요. 이후에 이제 그러면서 점차 외국의 품종이 출원이 줄어들면서 국내 품종이 점차 늘어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육종가 권리의 예외라는 조항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품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 품종들이 국내 육종가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국내 품종이 육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유포프 협약의 품종보호제도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육종가가 다른 이미 등록된 다른 품종이라 할지라도 그 품종을 이용해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육종체를 쓸 수 있다는 것. 그 굉장한 이제 장점이죠. 특허와 비교해서는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육종가가 어떻게 보면 자기 권리가 약간
보호가 좀 미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품종을 자기가 육성을 하는데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이기도 하죠. 이제 매년 한 500여 품종들이 출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에서 지금 이제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사례들을 몇 가지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대부분 그 화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장미, 국화, 백합 뭐 이런 것들의 경우는 거의 국내 육성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90년도 거의 90년도 중반까지도 국내 육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국내 육종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외국의 많은 육종 재료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육종에 불을 붙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 육종이 굉장히 늘어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품종 자체가 국내에서만 이제 이용되는 게 아니라 국내 품종이 이제 해외로 많이 또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감히 우리나라가 해외 출원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2005년 이후에는 상당한 품종들이 이제 외국에 출원이 돼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외국에서 아주 너도나도 요구하는 그런 품종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품종들도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가 들었습니다만은 장미 같은 경우 장미 과거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미 전쟁이라는 말까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국내 농민과 장미 보급 에이전트 간의 굉장한 소송건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이후에 점차 국내 환경이 이제 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의식이 많이 좋아지면서 또 국내 육종가들이 그걸 활용하면서 국내 품종 육성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거꾸로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고 백합의 경우도 지금 국내 품종이 외국에 이제 출원이 되고 또 국화 같은 경우도 우리 농촌진흥청에 육성한 품종이 지금 일본으로 엄청나게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품종에 대한 종자가 국내에서 이제 생산해서 그 종자 자체가 해외로 해외로 수출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채소 종자 산업의 경우는 육종 수준이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의 채소 종자들이 국내 육성된 품종의 종자가 해외로 수출되는 그런 이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2010년도에 보면 종자를 수출하는 것이 한 2,461만 불이었던 것이 2012년도 금년에 보면은 약 한 3,250만 불로 약 32% 정도가 증가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품종이 육성돼 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종자를 수출하는 것 외에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그러니까 그 종자를 심어 가지고 생산된 농산물을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딸기 같은 경우 또 딸기 장미가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데 딸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과 우리가 노열티 전쟁을 노열티를 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대상 자문을 연기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년도에 1월 7일자로 이제 대상이 지정이 되긴 했지만은 사실은 2002년도에 원래 대상이 지정이 되도록 돼 있던 거죠. 그랬던 것을 거의 10년간을 미뤄오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 국내 농민을 조금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국은 미뤄왔던 것인데 그 와중에 국내 품종들이 많이 육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 지금 현재 한 거의 68% 뭐 많게는 71%까지 국내 품종이 점유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가져왔죠. 그 전에는 사실은 국내 품종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내 품종이 육성이 돼가지고 농가에 이제 보급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외국의 노열티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장미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좋은 품종들이 이제 노열티를 해외로 받는 것도 있지만은 장미 자체에 국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수확물로 이렇게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수출의 기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에 인삼, 파프리카, 딸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가지고 그러면 육포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협약을 갖고 있는 육포프가 그러면 과연 농업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각 국가가 판단할 사항이긴 하지만은 이 육법부는 기본적으로 뭐 식물 육종이 단순히 농업 발전에만 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품종보호라는 게 종자라는 게 단순히 어떤 농업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 산업 발전, 뭐 뭐 각종 다른 분야 많지 않습니까? 의학 뭐 활용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크게 그 이제 목표 자체도 크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최근의 변화 중에 하나가 그 CBD나 이런 쪽에 주로 이제 자원 보유국, 자원 보유국은 잘 아시다시피 뭐 인도라든가 그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에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페루입니다. 페루가 그래서 이제 그 CIP도 있고 그래서 국제 감자 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의 나라가 그 동안에 굉장히 육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품종을 갖다 이제 지적재산권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페루가 최근에 육법부의 7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의미를 갖는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조금 자원 부국들, 그러니까 아까 인도도 아직 육법부 회원국이 아직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육법 회원국이긴 하지만은 아직도 78 협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육종화를 보호하는 강도가 좀 낮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페루가 가입을 하면서 91 협약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남미 쪽에서 이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페루가 가입한 것이 또 70번째 회원국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작년도가 육법부가 협약이 발족된 지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던 해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또 70번째로 가입을 했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50번째 회원국인데 이제 50번째 육법 협약 발족 50주년 기념을 이제 또 맞이하게 됐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제 그 육법의 이제 총회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그 50주년 기념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들도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뒤에 보면 아까 44페이지에 보면 쭉 그 동향을 좀 최근에 그 품종 보호와 관련돼 가지고 육법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동향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그 자료를 알고 싶으신 경우는 그 육법 웹사이트 들어가면 지금 육법 웹사이트에 새로 단장이 돼 가지고 그리고 또 새로 단장이 됨과 동시에 많은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얼마든지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그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오겠습니다만 지금은 그 제한 구역을 딱 하나만 두고 하나라는 것은 이제 그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육법부 자문위원회는 회원국들만의 논의 동향을 넣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을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